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 영상이라고 이미 사실 이제 6구평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 항상 매년 라이브로 진행하던 자, 포마 수능 대비 어법 정리. 그래서 어법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 어나나 이 강의를 올해는 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녹화 강의로 준비해서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 포마스쿨 온라인 제자님들에게만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이왕 하는 김에 모두에게 한번 오픈을 해주자. 자, 어법은요. 요즘 딱 8가지 주제에서만 딱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뀐 어떤 와중에 어법 때문에 뭐 시간을 엄청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선생님 이제 매번 기출문제 정도까지만 좀 풀어봐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수능 코앞에 두고 한번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미 문항별로 어법 문제는 다 찍어놨으니까 최근 한 거의 근 10년 가까이 다 찍어놨어요. 10년치 다 풀 필요가 없고요. 최근 한 3년치 정도만 평가원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서 8가지 주제를 알려줄 테니까 요 자료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수능장에 가지고 가서요. 점심시간 정도에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 밑에 이제 댓글 또는 이 강의 그 세부 자세히 보기에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8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게 1형식, 2형식, 3형식 이게 아니라 가장 빈출되는 것, 즉 뭐예요? 이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매칭을 해보고 해석을 하게끔 유도하는 어법 문제들이요. 사실 요즘 어법 트렌드가 어떤 지엽적인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지양하고 뭘 지향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구조를 잡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 동사 맞추는 걸 이제 맞추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원칙이 이거죠. 단 하나의 주어에는 단 하나의 동사만이 연결이 되는데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 친구들이죠.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 경우의 수가. 즉 적절한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와 있다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좀 짜증나는 건 지각이나 접속사나 관계사가 생략될 때가 있는데 요건 바로 뒤 실전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병렬 구조요. 이 and, or, but으로 문장이 이어질 때는 그 연결된 문장이 있어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봐야 되니까 결국은 해석을 좀 해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대표 문제 2개 바로 준비해봤는데 일단 선택형 문제를 한번 첫 번째 만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자, change 쓰냐, changing이냐, 즉 동사를 쓸래 말래, 동명사를 쓸래, 혹은 뭐 분사를 쓸래, 동사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장의 구조를 살펴봤더니 보세요. 여기 동사처럼 생겨먹은 친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죠? ed로 끝나는 단어는 했다,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뭐뭐 된, 해진이라는 과거분사, pp일 수도 있으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는 simple plastic disc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디스크가 고안했다? 이상해요. 디스크가 뭘 고안해요? 고안되어진, 만들어진 디스크죠. 그렇죠. 자, to detect, 뭔가를 점검하고 감지하려는 건데 contaminated food죠. 그렇죠. 오염된 음식인 거죠. 자, 단어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contaminated device. 이게 이제 뭔가를 고안하다. 여기 있는 contaminate는 뭔가 이제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음식들을 오염된 음식들을 감지하려고 만들어진 그 디스크는 하고 아직 동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를 간략하게 도식화시켜주면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오늘 말실수가 많네요. 자, 주어 다음에 이 ed가 나왔는데 이 ed가 동사의 과거 형태니 아니면 어떤 pp 과거 분사 형태니 네가 한번 확인해봐 했는데 둘 다 과거 분사 형태였던 거예요. 뭐뭐 된. 이건 해석해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니까 아주 간단하죠. 정답은 change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치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요즘 이제 밑줄형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조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수일치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 문제 더 봅시다. 자, 이번엔 그냥 밑줄, 방금 얘기했던 바로 밑줄이 그냥 그어져 있어요. 자, devote가 뭔가에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살펴봤더니요. 문장의 주어가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는인데, 자, you need to be a scientist, mathematician. 그죠? 수학자가 되기 위해, 그럼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었어요? 적절한, 관계 대명사,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요즘 어법 문제 트렌드라고. 너 이렇게 구조 잡을 줄 알아? 그럼 저기 one more thing에 대한 동사는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is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로 또 쓸 이유는 없어요. 끝난 겁니다. 여기 있는 클럽을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바꾼다면 ing 정도, 투부정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devoting to mathematics, 이렇게요. 알겠죠? 자, 구조.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문장의 조동사는 한 번뿐인데, 동사를 또 하나 쓸 수 있는 경우에서 접속사나 관계사, 혹은 지각이나 사역동사,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보시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병렬 구조도 주의하시라. 병렬 구조는 맨 마지막 실전 문제 풀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갑니다. 방금 연결했던 수일치요. 그러니까 동사의 출제가 되면 방금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구조를 제일 먼저 보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를 보는 거니까 구조를 본다는 건 수일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수식어구를 정확히 분류해서 아까 우리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도 ed 그 중간에 껴있는 수식어구를 잘 잡았죠. 정확히 분류해낸 후에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건데 자, 이 찾은 주어를 똑바로 찾았는데 이 주어를 주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구나 절은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문법 용어가 또 우리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 저 구나 절이 뭔지 몰라. 그럼 아주 간단해요. 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to 부정사나 ing가 우리말 해석상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걸 구라고 합니다. 절은요. 대신아 WH 의문사가 문장에서 조동사를 끌고 나와서 통째로 길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 단수 취급을 하고요. 또 하나,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인 줄 알았는데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죠. 바로 도치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예요. 맨 앞이 주어가 아닌 경우들이요. 이건 이제 그때그때 좀 살펴봐야 되는 좀 디테일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감히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이게 다른 공인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여전히 높지만 좀 전체적인 구조, 지엽적인 문법적인 것들은 조금 지향하는 이런 특성상 요즘 요 부분들의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R라는 두시자고요. 맨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부정어구다. 그럼 이건 주어를 뒤로 돌려서 의문문 형태로 문장을 뒤집어 버린다거나 말의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수일치 나오는 것들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이런 것부터 조심하자고요. 이게 하고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수일치, 물론 수일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구조부터 살펴보셔야죠. 자, 이 문장이 지금 What is also most important 하고 문장 맨 앞에 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is하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대신아 WH와 같은 관계사나 접속사가 있게 되면 그죠?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번 나오게 된다. 특히 동사는 2번 나오게 된다. 알겠죠? 그럼 여긴 is는 what 절에 걸려 있는 거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what이 통째로 길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껴있으니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맞는 거예요. 구조는 맞아요. 첫 번째. 그런데 자연스럽게 방금 봤던 뭘 봐야 돼요? 수일치. 그럼 아까 약속한 게 있죠? 구나 절은 한 덩어리로 보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저기 아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is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저 수일치니까 is 이렇게 풀면 다른 문제 풀다 당하는 수가 있어요. 뭐부터 살펴보시라고요? 구조, 주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알겠죠? 자, 하나 더. 이번엔 이제 선택형 문제인데 대놓고 was냐 were냐 물어봤으니까 이건 이제 수일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장의 주어 자리를 갔더니 1/3 of the students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문장의 맨 앞에 3분의 1, 1/3 그럼 3분의 1이죠. 그럼 이 3분의 1, 즉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약속돼 있다고 해요. 약속의 다른 말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좀 약간 지엽적인 너무 좀
세부적인 그런 문법 사항이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요즘은 높지 않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예전에 좋아했던 거라고요. 뭐냐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게 되면 오브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일치하도록 약속이 돼 있다고요. 뭐 여기 퍼센테이지가 온다거나 뭐 지금 본 것처럼 분수가 온다거나 뭐 썸이 온다거나 뭐 등등등등. 알겠죠? 그럼 여기 3분의 1이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왔으니 수일치는 여기 있는 the students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수식어가 잔뜩 껴있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저기 있는 students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were wom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약간 이제 문법 어떤 지엽적인 지식.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도치, 말의 어순이 바뀌어서 부정어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뒤에 어순이 의문문 형태로 뒤집어지는 거. 혹시 그래도 선생님 저 찝찝한 마음에 도치 좀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뭘 걱정해요. 유튜브에서 포마 도치 검색하면 10분이면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 구조, 수일치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태입니다. 태란 말도 어려우면 능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예요? 주어가 하는 거면, 주어가 되는 거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주어가 뭘 하는 거면 능동, 주어가 뭐 되는 거면 수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 단어를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꼼수, 즉 뭐예요? 뒤에 목적어, 능동의 개념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고 수동, 뭐 된다라는 PP, 수동의 개념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꼼수. 거꾸로 말해서 꼼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능동인데도 목적어가 안 올 수도 있고 수동인데도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맹신할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애매할 때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뭘 한다 해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알겠죠? 마지막 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다 해서 역대 기출로 출제됐던 자동사를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사, 선생님 좀 자타동사 어려운데 몰라. 다시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법 지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수능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역대 기출에서 수동태가 불가한 동사들 정도는 눈으로 한번 쭉 익혀두시는데 다시 한번 이 친구도 지엽적인 암기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출제 빈도는 확연히 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기억에 요게 평가원 시험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건 한 2009년, 오늘 좀 이따 그 기출문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식 시험에서는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내신이라든지 사설 어떤, 공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동사들은 막, 이거 뭐, 나는 못 외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고,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수동이 불가한 친구들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 이거, 별표부터 쳐놓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능수동태라고 먼저 알려줘서 그렇지 그거부터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were carried는 동사죠. were는 100% 동사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carried는 자 이제 뭘 살펴봐야 되는지 알겠죠. 자, 무엇을 옮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사, 그죠? 근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옮겨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옮겼다라는 과거냐 옮겨졌다라는 수동이냐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보기 전에 혹시 이 자리 PP 자리 아니야? 그냥 뭐뭐 된 구조 먼저 살펴봐야 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무턱대고 그냥 수일치만 살펴본다거나 무턱대고 능수동만 살펴본다거나 하지 말고 제발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when 하고 나서 주어가 나오고 접속사가 떴으니까 여기 주어가 my little feet 하고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없으니 오케이 이 자리 동사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럼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이제 carried가 답이면 옮겼다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 뭐뭇을 옮겼다라는 그죠? 능동으로. 그런데 were carried 하게 되면 옮겨졌다 하고 수동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해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거라고요. 단순 문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때 나의 작은 발이 나를 up the stairs, 자 계단 위로 into the grandstand, 엄청난 막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맨 처음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계단 위로 내 발이 올렸던 거죠. 그렇죠. 내 발이 뭘 올려줘요. 나를 뒤에 목적도 뻔히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carried me up the stair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능수동부터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문장이 뒤를 봤더니 뒤에 제대로 된 동사가 나와 있었으면 이건 were carried가 틀린 거죠. 무조건 carried가 답이었던 거죠. 능수동과 상관없이. 왜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동사 자리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이제 했다냐 됐다냐 이렇게 봤던 거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겁니다. 밑줄이 이드에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드에 그냥 밑줄이 그어진 거 올해 수능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능수동이요? 아니죠. 다시 한번 뭐부터? 구조부터. 혹시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야? 그 다음 동사 자리가 아니란 게 판단이 서면 그제서야 뭘 보는 거예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인데 이 문장에 pollution and fossil fuels 하고 이게 주어가 나오고 have given us global warning 하고 주어 동사 warming이네요. warming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컴머가 나왔다고 해서 동사 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미 주어 동사는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네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수동 문제, resulted냐, resulting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아주 깔끔해져 버렸죠. 왜 갑자기 선생님 보지도 않고 resulting이 답이에요? 자, 아까 봤던 대표적인 자동사, 즉 수동이 불가한 resulted는 동사의 과거 형태나 현재 완료 형태, 과거 완료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거고 단독으로 과거 분사로 수동으로 쓰지 않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근데 이런 문법 용어가 좀 어렵다면 그냥 resulted는 수동이 불가한 동사구나. 문법이 아니라 어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요즘 출제 빈도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근 10년 동안 선생님이 쫙 한번 출제됐던 것들 한번 싸그리 한번 정리해서 아까 단어표에다 정리해 줬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한번 쓱 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본 게 뭐였어요? 구조, 수일치, 능수동이었죠. 그런 다음 지금 출제 빈도 제일 높았던 거 세 개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런 다음 이제 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서 이제 먼저 동사, 문장 구조와 관련돼 있는 게 목적격 보호라는 겁니다. 이 목적격 보호라는 것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문장 구조 막 이렇게 써줬는데 쉽게 말하면 목적어 뒤에 뭘 쓸래 하고 물어보는 문법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제마저도 단순히 구조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형식을 알아야 풀 수 있고 목적 보호를 알아야 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금 1번, 2번, 3번에서 배웠던 구조 잡는 문제 그리고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능수동 잡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세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PP다.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PP다.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일반 동사가 주어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 그 다음에 여기 MTBFC라고 해서 가목적어를 주로 쓰는 make, think, take, believe, find, consider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가목적어 is를 쓰고 is을 진짜로 받는 투부정사가 뒤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법스럽죠. 지금 막 선생님 지금 랩하셨어요?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까 1, 2, 3번에서 배웠던 게 여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to occupy냐, occupied냐 물어봤습니다. 자, 뭐부터 확인할래요? 우리 지자님들. 구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고요? 여기는 to occupy는 동사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여기는 occupied는 다시 한번 또 똑같죠? 했다. 동사의 과거 형태로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가 아니라 그냥 뭐뭐 된일 수도 있으니까 능수동을 보기 전에 그죠? 이게 투부정사여도 하는 거니까 능수동을 보기 전에 동사 자리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 examine your thoughts 하고 and가 나오고 다시 여기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너의 생각들 한번 examine 생각을 한번 해봐라.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러면 이따 and는 이제 그러면이죠. 그러면 you'll find them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이건데 동사 자리는 아니네요. 그럼 이제 다시 무슨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능수동 문제. 굳이 따지면 목적어 다음에 find them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의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이런 문법 지식이 없어도 occupy 이제 물론 여기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냐? occupied 차지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그것들이니까 그것들이 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조사를 해봐라. 그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때 find는 알다. 그것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사로잡아요?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혹은 미래에. 생각이 사로잡는다. 이게 아직 말도 안 되죠.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occupied. 이렇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꼼수 한번 해볼까요? 꼼수? occupied를 잘 모르겠어. 문맥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다시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전치사가 있네. 아, 그러면 찝찝하지만 수동. 그래서 occupied 이렇게 갔어도 네, 꼼수로는 맞았네요. 알겠죠? 이런 게 하나의 꼼수라는 거. 근데 다시 한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이번에 그냥 밑줄이 continue하고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무슨 뭐 이게 가목적어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가목적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문장이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구조부터 살펴보셔야죠. 여기 동사 써야 될 자리인지. 그럼 지금 보니까 your donation helps 하고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또 이상합니다. 아니, 동사가 나왔는데 왜 또 나왔지? 자, 이건 help의 쓰임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온 김에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더라고요. help는 당연히 누구누구를 돕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돕다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게 기본적인 어떤 help의 쓰임입니다. 목적어가 to 하는 걸 돕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 help는 사역 동사처럼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돕다라고 할 때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건 약속돼 있는 겁니다. to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여기까지도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문맥상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하면서 문맥상 이해가 되는 상황일 때 목적어도 생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동사예요. 그래서 help는 마치 조동사처럼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helps make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났죠. 여기 동사 또 쓸 이유가 없으니까 정답은 여기가 to continue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면 은근히 우리 제자님들이 이 부분을 틀려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랑 착각한 거예요. 뭘 착각한 거냐? 선생님 make 사역동사잖아요. 맞아요. 사역동사. 하게 하다 시키다. 그럼 사역동사 다음에 선생님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이역스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여기 continue 쓰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눈 크게 뜨고 잘 봐. 네가 지금 말한 구조니 이 문장이?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이게 지금 목적어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 아니잖아요. 뭐예요? make 사역동사 맞는데 사역동사가 여기 또 사역동사가 무조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도 써요. 그럼 이 문장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하필이면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s를 쓴 거고요. 목적어를 대신하는 말.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뒤에 to 부정사 형태로 넣어준 거예요. 마치 가 주어 is 쓰고 뒤에 to로 돌린 것처럼.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it 자리에 있던 목적어를 to continue 자리로 보내준 것 뿐이고 여러분이 말했던 건 이 문장 구조고요. 알겠죠? 근데 이런 구조를 천천히 뜯어 살피는 걸 출제위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대충 해석도 안 해보고 사역동사나 동사 원형 이렇게 푸는 이거 to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박살내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나 더 들어볼까? 보세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she 그녀는요. made 만들었는데 me 내가 to get up 혹은 그냥 get up early 이렇게 해가지고 자 to 부정사 쓸래? 동사 원형 쓸래하고 묻는 문제예요. 근데 봤더니 사역동사 나왔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니까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왜? 다시 한번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she 그녀는 made it possible. 그 다음 뒤에 또 똑같이 to get up early. 그럼 여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 썼죠. 끝난 거예요, 문장. 그럼 이 뒤에 필요한 거 뭐예요? 그게 뭔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건 to 부정사가 필요한 문장인 거죠. 그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뭔데?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문장 구조 완벽하게 대칭됩니까? 그러니까 대충 사역동사 이거 보지도 않고 동사 원형 이렇게 푸는 친구들 막 때려잡으려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크게 뜨고 구조 잡고 해석 꼭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목적 보호 패턴까지 1, 2, 3번에서 배웠던 구조, 수일치, 능수동으로 목적 보호 패턴까지 풀 수 있다. 문법 몰라도 괜찮다. 구조만 잘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5번째. 여기도 똑같아요. 투부정사, ing, pp를 문법적으로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준동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동사와 성질이 똑같아요. 준동사의 본질은 동사입니다. 즉 동사처럼 구조 잡고 시제, 뭐 능동, 수동 이런 거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바로 봅시다. 자, using냐, used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또 뭐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능수동부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능수동이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ed가 사용했다의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사용된이라는 과거 분사 pp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부터 살펴봤는데 surgery 수술이 이제 is followed 하면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하는 거냐 즉 능동이냐 아니면 뭐뭐 된이냐 수동이냐 능수동 문제가 이제서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능수동은 뭐가 하는지 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treatment, 치료입니다. 4개월간의 치료예요, 치료. 그럼 그 4개월의 치료인데 특별한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입니까? 특별한 약물을 사용된 치료입니까? 치료는 치료인데 그렇죠. 특별한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인 거죠.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잡고 동사 자리인 거 아닌 거 보고 이 능수동의 대상을 잡은 다음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이렇게요. 알겠죠? 오케이. 하나 더 봅시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방금 봤던 9번 문제는 좀 그래도 베이비한 문제였다면 여긴 이제 이게 아마 2019학년도 출제 문제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 ing 밑줄이 그어졌으니까 능수동부터 살펴봤던 친구들은 박살이 나는 거죠.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구조. 여기가 준동사인지 아니면 그냥 동사 쓸 자리인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문장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나 knowing, 알고, not telling,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고 ing가 주어 자리라고 이게 동사 일단 여기까지 주어 동사는 지금 잡혔어요. does not give that feeling of superiority까지 일단 주어 동사 목적까지 완벽하네요. 그 우월감을 주지 않아요 하고 대시 떴습니다. 그럼 그 우월감이 어떤 우월감인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우리 아까 1번에서 배웠던 거 있죠.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한 번뿐이지만 이렇게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오게 되면 이 자리는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고민거리를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참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저기 있는 contained가 포함됐다, 포함했다고 동사의 과거 형태로 쓰인 건지 또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된이라는 건지 해석을 해봐야 아는 건데 뒤에 전치사가 바로 붙어서 나오기도 했고 해석을 해보면 즉 다시 말하면 그냥 그냥 contained in the secret 그렇죠. 비밀 속에 포함이 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ontained는 동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해석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 이렇게요. 어렵죠. 근데 천천히 잘 보면 출제 의도가 뭔 거예요? 구조, 조동사 잘 잡고 이런 겁니다. 무슨 문법적인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리고 관계사 문제. 자,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최근 한 3년, 4년? 네, 양대 트렌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지금 주제들을 봤는데 구조, 수일치, 그죠? 그다음에 태, 능수동 태,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그리고 방금 봤던 것까지 준동사까지 전부 다 동사적 성질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양대 산맥으로 나오는 게 이 관계사예요. 근데 이 관계사도 재미있는 게 문장 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관계대명사라는 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의 동사를 2번 쓰게 만들면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구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디테일한 문법 사항은 이거죠. 관계대명사죠. who, which 뭐 이런 게 관계대명사인 건 다 알아야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 즉 앞에 명사 뒤에서 불완전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고 관계부사는 그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로 이어져야 되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권격이죠. 다만 수식받는 선행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바로 뒤 실전 문제에서 보여드릴 텐데 다시 한번 별표를 빠바박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which 관계 대명사인데 뒤를 봤더니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졌어.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있어. 이거 관계 대명사 맞네. 그러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면 그럼 여기는 이 선행사가 이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말인데 같은 말이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주어나 목적어 뒤에 문장에 보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이 선행사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뒤에 말이 맞는지. 알겠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뒤 실전 문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격은 뒤에 주어가 빠져있으면 주격,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져있으면 소유격 whose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건 요즘 출제 빈도는 낮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멘트만 해놓을게요. 뒤에 주어가 빠졌으면 주격, who 이런 것들, 목적어가 빠졌으면 목적격, 뭐 whom 이런 것들, 그리고 뭐뭐의라는 말이 빠지면 whose를 쓰는데 출제 빈도가 워낙 낮으니까 일단 멘트만 넣어놓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가장 빈출되는 친구가 바로 what이죠. 정말 많이 나오죠. 답이건 아니건 간에. 왜 얘는 출제가 되냐면 너무 독특하니까요. 그죠? 관계대명사인데 아니 앞에 선행사가 없어.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 선행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영어 문법에 what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what 앞에는 선행사 즉 명사가 없어야 되고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혹은 암기를 정확히 해두세요. 혹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수능 전에 이걸 알다니. 알겠죠? 그럼 바로 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오늘 이 관계사 문제들은 함정 문제들을 좀 많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두 문제 다. 함정 문제예요. 선배들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사실 이거 밑줄형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 딱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딱 봤더니 이야! 동사부터 나왔어. 우리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 조건 맞잖아요. 앞에 선행사 나왔고 뒤에 주어 빠져있고 which 그리고 넘어가 박살났어요. 뭐 안 살펴봤습니까 지금? 구조. 관계대명사가 답이 되려면 이 문장에 동사가 두 번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얘가 소식하는 명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장이 이상해요 지금. Using a special developed website. 특별히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하고 분사가 맨 앞에 튀어나왔고. 그죠? 컴마 찍고 나서 뒤에 아무리 봐도 이 문장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뒤에 동사 하나 덜렁 나와 있으니까 주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는 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뿐이니까 관계대명사는 못 쓰고 주어 쓸 자리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보세요. I bought many books. 난 책을 좀 많이 샀는데요. 그러면서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Some of them, some of which were fun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갑자기 읽어서 원어민이 빙의가 막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읽어봐요. I bought many books, some of them, some of which, some of them, some of which. 근데 갑자기 some of them이 익숙해, some of which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가 안 읽어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some of them 하면서 장렬하게 틀리는 거죠. 다시 뭐 살펴봐야 돼요? 방법 똑같이 구조요. 근데 이 문장에 지금 봤더니 I bought 하고 동사 하나 나왔는데 were fun 하면서 동사가 두 번 나왔네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동사 두 번 나왔으니까 단순한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Some of which were fun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구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틀을 쓴 구조 문제. 알겠죠? 그럴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 문제. 이건 별표 3개짜리. 이것도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의도하고 있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제발 눈으로 보고 풀지 마, 너희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자, which 앞에 선행사 uniform, 선행사 사물, 맞아. 뒤에 봤더니 주어 빠졌네. 선행사 나왔네. 그리고 여기 which 맞네 하고 넘어가서 박살난 거죠. 일단 구조부터 살펴보세요. 구조 봤더니 여기 doesn't know a mechanic was replaced 하고 동사는 두 번 나왔는데 그럼 여기 which가 답이라면 여기 빠져있는 이 주어가 뭐란 얘기예요? 이 빠져있는 주어가
uniform이란 얘기죠. 그럼 이 uniform을 이 자리에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a skillful mechanic, mechanic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수리공이죠. 능력 있는 자동차 수리공이 was replaced, 대체되었어요. by a teenager, 한 10대에 의해서 in a uniform, 어떤 유니폼을 입은. 근데 어떤 유니폼이냐면 doesn't know anything about a car,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니폼이래요. 뭐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예요 지금. 유니폼은 중간에 낀 거고 여기 뒷부분은 명확하게도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은 한 10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해봐야 알아요? 해석을 해봐야 아는 거죠. 관계대명사. 알겠죠? 7번째 주제입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단독적인 좀 디테일한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출제가 잘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대명사와 함께 여기 있는 형용사 부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양대축이라고 하면서 동사와 관련돼 있는 주제가 한 5가지. 그다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문장 구조를 이어주는 관계대명사까지. 여기까지가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8가지 주제 가운데서 6가지가 문장 구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엽적인 문법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대명사 정도. 사실 대명사도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형용사 부사는요. 왜 자꾸 출제가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형용사는 우리말로 뭐뭐 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부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과 영어적 답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어려웠나요? 즉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라고 번역이 돼도 답은 영어로는 형용사인 경우들이 등장을 한다고. 이게 절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즉 이런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단순 수식 대상이 명사 수식하는 거면 이건 알잖아요. 형용사죠. 자, 친절한 J쌤, kindly J예요. kind J예요.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kind J. 끝. 자, 그 말고 동사 혹은 동명사를 수식한다면 이것도 은근히 놓쳐요. 동명사 수식은 누가 하니? 뒤에서 바로 나오는데 동명사 수식은 누가 하니 물어보면 이건 결국 뭘 묻는 거냐? 동명사의 본질이 동사니 명사니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동명사의 본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슬쩍 양다리 걸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못 빠져나가게 다시 물어볼게요. 형용사가 수식할까 부사가 수식할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즉 동명사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부사가 수식해야 될 것이고 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형용사가 수식을 해야 되겠죠. 둘 다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답을 알려줬어요. 언제요? 아까 준동사 설명할 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좀 지엽적인 암기가 좀 필요한 건데, 이 말이요. 이 형식 동사. 이제 동사 뒤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봤을 때, 그 동사가 소위 말하는 이 형식 동사. 지금까지 선생님 무슨 형식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형식. 그러니까 요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즉, 요 친구들 있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반대로 그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감 동사들. 이 동사들은 주어 뒤에서 이 동사만으로 주어에 대한 완전한 상태를 못 나타내니까 이 뒤에 형용사를 끌고 다니면서 주어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수능 전이니까 가볍게 한번 봐두세요. 형용사를 끌고 다니면서 주어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해주는 동사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이다, 되다, 하다 하는 것들이죠. be, become, get, turn, grow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tur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돌담아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이제 turn red 그럼 얼굴이 빨개지다 이런 뜻이죠. 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grow 다음에 형용사 쓰면 점점점 뭐뭐해지다 이런 겁니다.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동사들 keep, stand, stay, lie, remain 정도가 됩니다. 뭐뭐인 채로 있다예요. 특히 여기 있는 remain, 남아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뜻도 있는데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인 채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감 동사들 look은 보다란 뜻이 있죠. 근데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뭐해 보이다예요. look, seem, appear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해 보이다. 자, 코로 내려와서 smell 하게 되면 뭐뭐한 냄새가 나다. smell. 테이스트하게 그러니까 테이스트는 맛보다지만 테이스트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한 맛이 나다. 사운드 하게 되면 뭐뭐하게 들리다. 특히 이것도 뭐뭐하게 들리다인데 우리말로는 부사 같지만 뒤에 형용사 쓰죠. feel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형용사 씁니다. 뭐하게 느껴지다지만 뒤에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약간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좀 응용돼서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형용사냐 부사냐를 as 사이에서 물어볼 때 이것부터 좀 다시 잡고 갑니다. 어디서 이상한 공부를 했나 봐요. as 사이에는 선생님 형용사 들어가죠.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안 되는 거고 as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든 부사든 둘 다 들어가요. as와 상관없이 지워버리고 다시 이 형식 동사 뒤라면 형용사가 정답. 동작을 수식하고 있는 단순히 부사 자리라면 부사가 정답.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다시 형용사가 정답. 뭐 이런 식인 겁니다. as랑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진짜 극악한 꼼수였는데 이 형식 동사 딱 줬어요. 이것도 예전에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럼 누구나 형용사가 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이쌤 짱 이러면서. 근데 답이 부사래요. 뭔데? 그 뒤에 이미 형용사가 짝이 이렇게 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얘는 중간에 낀 말. 뭐 이런 것들이요. 잔인한 사람들. 도치까지 연결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갑자기 비교급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봐요. 이건 뭐지? 본 적이 없는데 뒤로 뿅 하고 돌려야 됩니다. 여기 주어 동사 여기 해놓고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보내놓은 거죠. 그럼 뒤로 돌려놓고 다시 이 형식 동사 뒤라면 형용사가 정답. 이 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부사가 정답.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기출 봅시다. 이것도 이제 수능 기출인데요. 이거 병렬 구조까지 연결해서 물어봤네요. 잔인한 사람들. 그런데 병렬이 어디랑 되고 있는지 보면 이제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들이 형용사냐 부사냐도 묻고 싶은데 문장의 구조도 볼 줄 알아? 이것도 같이 묻고 싶었나 봐요. 즉 I am the youngest child. 내가 가장 어린 아이, 즉 막내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덜 공격적이다. I am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다 알잖아요. 비동사 다음에는 I am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부사 씁니까? 형용사 씁니까? 당연히 형용사 쓰는 거죠. 이렇게요. 네. 파일이 날아갔네요. 네. 이렇게 aggressive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대답해요.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써요. 부사 써요. 형용사. 이건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묻지 않고 병렬 구조까지 섞어서 물어본 거죠. 괜찮은 문제죠. 하나 더 봅시다. 자, 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예전에 모의고사였나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active하고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형용사냐 부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바로 뒤에 practicing하고 ing 즉 동명사가 밑줄이 수식하는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건 사실은 동명사의 본질인 거죠. 동명사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답은 아까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준동사 단원 배웠잖아요. 동사입니다.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식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부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알겠죠? 동명사의 본질은 뭐다?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명사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본질은 뭐다? 동사다. 끝. 마지막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왜 자꾸 출제가 되냐? 아까 형용사 부사는 해석을 했는데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돼도 형용사가 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부사는 왜 출제가 대명사는 왜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말에 잘 안 씁니다. 나는 오다 전자칠판용 펜을 샀는데 그것은 비싸. 오글거리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이쌤은 영어 수업을 참 잘해. 그의 수업을 들으면 좀 오글거리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하죠. 즉 이건 이제 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더 다시 한번 이게 국뽕에 빠져서 그래요. 한국어가 좀 더 우월해서 한국어가 좀 더 우월해서 우리는 문맥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 선생님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인데 시골에 가면 사투리 좀 심하게 쓰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혹은 우리 아버님들은 딱 거시기 있잖소. 거시기 딴게 다 알아들어요.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가가 해도 알아듣고요. 그죠?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좀 존재치 않아요. 자, 대명사가 출제가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수일치를 또 많이 물어보냐면 너 이거 A를 지칭하는 건지 너 B를 지칭하는 건지 너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이시라고 했는데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예요. 그럼 해석을 해봤는데 A를 지칭하는 거면 이게 이시 맞는데 뭐야 사실 알고 봤더니 B를 지칭하는 거면 이게 이시 아니라 뭐 대의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즉 이건 뭐 해봐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해석과 구조 파악을 정확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답은 아니더라도 매번 선택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냐면 해석해봐. 너 이게 지칭하는 거 뭔 줄 알아? 너 어법 문제라고 해석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지. 메롱 해석해봐. 얘 지칭하는 거 이거 단수 지칭하는 거야 복수 지칭하는 거야 맞춰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해석해야죠. 알겠죠? 자, 그다음 조금 이제 지엽적인 건 이 대명사 문제에서 좀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지엽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약간의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건 바로 또 이거죠. 자, other 뒤에는 복수를 써야 되고요. another 뒤에는 이게 another이니까 단수를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other과 another 가지고 구별하는 문제가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사실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단복수로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the other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건 단수 복수가 뒤에 다 옵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마지막 대상일 때 씁니다. 그럼 이건 마지막 대상이란 걸 알려면 항상 이 앞에 the other를 쓰려면 이 앞에 수치 정보가 명확히 나와요. 언제나. 그 무슨 말이냐면 2명이 있었다 아니면 3명이 있었다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아는 정보 예를 들어 내 손가락 선생님 손가락 5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one finger, 이건 another finger, 이건 another finger, 이건 another finger 이거 another 그러면 선생님은 6손이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마지막 손가락이니까 the other finger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one, another 마지막 2개를 지칭해서 the other finger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other 다음에는 단복수가 다 와요. 대신 다시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나는 한 아이를 구한 다음 또 다른 아이를 구하러 갔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또 다른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one, 그 다음에 얘 아까 두 아이가 그랬었죠. 그럼 이건 뭐예요? the other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는 몇몇 아이들이 물에 빠진 걸 보고 한 아이를 구한 다음 또 다른 아이 이러면 몇 명이 빠진지 모르는 상태니까 on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nother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풀면 돼요. 물론 요즘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좀 지엽적인 정보다 보니까. 근데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금방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기출 갑시다. 이게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해석이 정확히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In spite their, 그럼 their이 지칭하는 게 뭐지? Close location, 그들의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 그럼 일단 이러한 국가들은 아니겠죠. 이러한 국가들의 누가 가까이 위치해 있냐. 그렇죠? 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아까 봤던 패턴 remained free, remain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뭐뭐인 채로 있다. free of the deadly disease, 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채로 남아있다. 인데 당연히 여기서 지칭하는 건 Korea, 한국을 지칭하는 거죠. 즉 이러한 국가들, 이러한 국가는 그 치명적인 질병이 막 퍼져 있는 다른 나라들의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한국을 지칭하는 거니까 there이 아니라 it죠. 이건 전형적인 해석 문제.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뭐 이제 간단한 문제가 돼버렸죠. 이것도 평가원에서 기출된 겁니다. another이냐, other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뒤에 passenger 단수네요. 뭐 another 끝. 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 선생님 좀 빠른 시간에 압축해서 정리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 기출문제들 문항별로 찍어놨던 걸 다 보면 되는데 올해 평가원 2문제는 패턴만 빠르게 한번 익혀줄게요. 해설 강의는 다 따로 찍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문제, 작년 문제, 뭐 평가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문제 문항별로 찍어놨으니까 포마 기출어법 문제 그대로 하나씩 문항별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근데 바로 실전 문제, 올해 6월 9일 문제는 바로 연결해서 보여줄게요. 자, 갑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올해 6월 문제인데요. 정답 먼저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자, 근데 선택지 앞에 and 보이죠? 선택지 앞에 and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출제 의도 가운데다가 맨 첫 번째 나왔던 뭐예요? 바로 문장 구조, 즉 병렬 구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요? 해석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 지금 답을 바로 체크했는데 여기 discovers 아까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니까 여기 동사 s 붙는 게 여기 bears예요. 그럼 여기 bears랑 병렬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가 the existence of stone engine니까
existence of Stonehenge를 여기다 넣어서도 해석해보고 여기다 넣어서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면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 병렬, 이것도 은근히 몰랐더라고요. 투부정사 병렬될 때 그냥 동사 원형만 가져다가 병렬도 됩니다. 여기다 꼭 투 안 써도 돼요. 이거 많이 놓쳤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상 여기 있는 human mind하고 연결되니까 human mind to see, to discover. 그래서 to는 생략하고 discover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해설 강의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출제 패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1번 보세요. Their first formal method니까 대명사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해 보세요. 해석. is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수일치인가요? 아니죠. 구조와 수일치 동시에 살펴봐야 되죠. 동사 자리 맞는지. where 관계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관계 대명사하고 판단하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그죠? 얘는 관계 부사니까 선행사는 왔는지,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번째, been used니까 사용되어져.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를 대놓고 묻고 있는 거네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왔던 병렬 구조까지. 평가원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9월 봅시다. 9월 문제도 정답 먼저 바로 가면요.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니까 구조 살펴보시면서 동사 여기 must be 하고 동사는 나왔었고요. 여기 또 문장 구조가 which 뒤에 those 하면서 여기 또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요. who will receive the signal 중간에 껴있고 will be better 하고 주어 동사는 개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상한 게 생겼어요.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건 좋은데 believing it까지 빠진 게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뭐 동격의 that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동격의 that을 여러분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 살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9월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쌍둥이처럼 빼박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구조 수일치 1번 is. 2번 대명사 나왔죠. 여기 it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3번 방금 봤던 관계사 나왔죠. 4번 자 형용사냐 부사냐 여기 honest 하고 나왔어요. 미래 계획이 여기 형용사 끌고 다니도록 약속돼 있는 동사 나왔습니다. 아까 암기하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정답. 알겠죠? 그리고 여기 능수동 맞으면 communicated information 이렇게요. 됐나요? 자, 선생님이 라이브로 진행하던 수업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페어웨어해서 오랫동안 이제 포마스쿨 강의를 들어왔던 우리 제자님들에게 전부 다 수능 직전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다른 올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어법 기출 문제들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어법 문제 하나 정도는 몇 시간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수능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강의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능날 6,9평 시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어법 정도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거 잘 보시고요. 이제 우리 포마스쿨이 이제 우리 컨텐츠 제공을 이런 입시 영상뿐만 아니라 뭐 나원서 시리즈라거나 여러 가지 그다음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님들과는 제발 이제 입시 컨텐츠 말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교양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서라든지 특히 나원서 이런 거에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는 뭐 몇 개월에서 길게는 한 3년까지 뭐 댓글 보니까 한 4, 5년씩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올해 정말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포마스쿨 포기하지 마 줄임말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의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갈 준비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제자님들 앞날에 축복이 있길 바라요. 지금까지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종강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안녕.